Charitable Remainder Trust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지난번 한 몇 주 전이었을 거예요. 연말 텍스 플래닝의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이 CRT를 말씀드리면서 양도세도 면제하고 또 현행 기부금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또 평생 동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컴 스트림, 연금 형태의 그런 평생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CRT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질문하신 분이요, 요 있었어요. 댓글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컨셉으로만 들으면 또 그냥 지나가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CRT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 같은 내용인데 과거에 다뤘으니 뭐 다룰 필요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본 분들도 그냥 지나친 것도 있고, 이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뭐 컨셉에 대해서 이해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지 하다 보니 이번에는 그거 역시도 사실 뭐 오늘 다루는 내용도 과거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혼자만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그런 분들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해야 되나요? 일 거예요. 그러니 뭐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죠.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이게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그 말이겠죠. 뭐 누가 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누가 하는 게 가장 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냐,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테니까요. 자, 보시면요, 가장 하면 좋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경우가 베스트 캔디데이트일 거예요. 당해 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관심 있는 분이에요. 이 경우는 내가 지금 소득세를 되게 많이 내고 있으니 소득이 높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고개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좀 이따가 이제 팔아야 돼. 팔고 그 현금화해서 다른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일부 사용하던가 뭐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세금 때문에,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거 팔자니 걱정이네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또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은퇴 연령에 거의 다다른 그런 분들, 50대 후반, 뭐 60대라고 본다면 또는 그 이상이라고 봤을 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에 어떤 꾸준한 현금 소득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반해 그게 급여 생활 자건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분이건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점이 생기는 거니까, 이러한 약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현금 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이름이 지칭하듯이 Charitable Trust거든요. 당연히 자선 활동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베스트 캔디데이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 2, 3, 4를 얘기해서요, 이게 다 해당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당되는 분들이 베스트 캔디데이트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하면 안 되느냐라는 걸 텐데요, 이걸 CRT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체리터블 어떤 자선기관 목적의 트러스트를 만들므로써 기존에 내가 부동산 또는 뭐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는데, 주식자산 뭐 있는데 양도세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양도세 하나도 안 내고 내가 다시 그러면 꺼내 쓸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에 있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100만 불로 오른 자산이 있고 여기서 양도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거 양도세 내야 되는데 CRT 쓰면 100만 불 내가 팔면서 양도세도 하나도 안 내고 이 100만 불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선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 역시도 여기에 대한 이 CRT 스트럭처의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은퇴 연령에 있고, 첫 번째가 자선기관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공제, 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 현재의 그런 관심.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경우 그런 자산을 보유한 분. 그리고 은퇴 연령으로서 라이프타임 인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그리고 네 번째, 자선 목적에 실제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홍길동 씨와 이주영 씨 부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은 55세, 그리고 남편은 60세예요. 그리고 이분이 100만 불로 가치가 오른 상장사 주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원가는 그냥 논의의 목적상 0이라고 할게요. 뭐 0은 아니고 뭐 한데 우리가 캐피탈 게인을 100만 불로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가치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그런 분들 많아요. 주식 투자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는 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뭐 내가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안 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상품 통해서 이런 수입이 나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거를 팔자니 양도세 걱정인 거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의 상황이 연방 양도소득세가 현재 20%이고요.
소득이 높으니까 캐피털 게인 텍스가 20%, 그 다음에 NIIT라고 하는 추가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가 3.8%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소득세에 대해서는 10%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연방 상속세 40% 적용을 받는 분이라고 칠게요. 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얘기하는 세율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겠죠. 20% 3.8% 뭐 같은 거니까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캐피털 게인 텍스 레이시니까 현행법상. 자, 그러면요, 이분이요, 홍길동 이주영 씨 아까 밀리언의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 자산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100만 불 주식을 팔았잖아요. 팔고 나면 33.8%의 양도세를 부담할 거예요. 연방 20, 주 10, 그 다음에 NIIT 3.8. 그러면 매각 이후에 원금으로 남는 것이 얼마냐면 66만 2천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66만 2천을 써서 7% 수익률을 내는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입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급되는 소득은요, 매년 4만 6천 불씩 받게 될 거예요. 이 66만 2천 곱하기 7%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결국은 그 자산을 매각한 뒤에 이러한 배당 소득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금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배당 소득만 받으니까. 생활비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 손주들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요, 66만 2천에서 상속세 내겠죠. 40%. 주 상속세는 여기서 가만 안 했어요. 그냥 없는 주라고 칠게요. 그러면 실제로 자녀, 손주들에게 가는 금액이 39만 7,200불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거 매각한 뒤에 내가 7% 수익이 내는 것에 투자한다면 66만 불짜리를 투자하는 것이고, 거기서 4만 6천 불씩 받고, 또 나머지 나중에 내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되는 자산은 39만 7천이다라는 얘기. 그런데요, 만약에 CRT를 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주식이요, 100만 불짜리가 있는데요, 이거 일단 트러스트를 세워서 여기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옮겨진 이후에 매각하면 이 트러스트는요, 체리터블 트러스트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체리터블 트러스트가 왜 체리티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100만 불을 체리티로 옮긴 다음에, 트러스트로 옮긴 다음에 팔면 양도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양도세 절감이 33만 8천 불만큼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트러스트에 넣는 행위가 기부인 거죠. 왜? 트러스트 자체가 체리터블 엔터티이기 때문에 나는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전액은 아니고요, 미래에 자선기관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세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이 상황에서는요, 대략 14만 2천 불을 당해의 자선기관 소득공제,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트러스트를 세워서 밀리언을 옮긴 거예요. 트러스트로. 그러면 기부금 공제 14만 2천 받는 거고요. 옮겨진 자산을 매각했을 때 양도세 하나도 안 내니까 33만 8천 불이 세이브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0만 불이 그대로 남는 거죠. 트러스트 내에서 매각 후에도. 이걸 7% 제공하는 수입으로 내가 만들어서 받는다라고 하면 지급소득은요, 7만 불씩 받겠죠. 앞서 4만 6천 불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40년 동안 계속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105세죠. 이주영 와이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만 불이 자선기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일단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안 했을 때와 CRT 했을 때의 비교예요. 소득공제가 있었어요. 첫 해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런 소득공제 혜택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CRT를 하면 14만 3천 불의 혜택이 있을 거예요. 14만 3천 불의 혜택이에요. 아까 이분의 어떤 그 세율을 감안하면요, 이분이 뭐 높은 세율일 테죠. 100만 불이니까 소득세가 높은 텍스 브래킷에 해당이 될 테니 뭐 얼추 막 40% 50% 나올 거예요. 그럼 50%를 놓고 보면 대략 세금으로 7만 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14만 불이나 받았다는 것은 7만 불만큼의 어떤 과세 부담을 줄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100만 불 팔았을 때요, 아까 33.8% 냈잖아요. 그러니 33만 8천 불 세금으로 낼 텐데 CRT를 팔았을 때는 없어요. 세금 안 내요. 양도세. 그만큼 혜택이 있죠. 생전의 소득, 판 뒤에 나의 어떤 7% 배당 소득으로 투자를 컨버트 했을 때 받는 소득도요, 4만 6천 불 받고요, 7만 불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땐 4만 6천인데 CRT를 쓴 7만 불. 더 높은 거죠.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예요. 40년을 놓고 보면 거의 100만 불에 달하는 누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자선기관이요. 아무것도 안 한 커런트 플랜에서는요, 자선기관에 내가 기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CRT를 설립하면요, 내가 나와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자선기관으로 밀리언을 내가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선기관은요, 그나저나 내가 여전히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식들, 나의 자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선기관으로 넘길 수 있어요. 예컨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우리 가족의 자선기관을 만든다면 내 사후에도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죠. 당연히 내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자녀, 손주들에게 상속하는 금액의 대상일 텐데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요 66만 2천 불이 상속세 내고 나서 39만 7천 불이라고 하는 금액만큼 자식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그에 반해 CRT는 어땠어요? 없었죠?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금액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9만 7천 불만큼이 안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혜택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더 크지 않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된 건데요. 이거는 아일릿이라는 것을 이 기본적인 CRT 그 스트럭처에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CRT 플랜이 아니라 CRT 플러스 아일릿 플랜이에요. 이거는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가미한다라는 뜻이에요. 추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내가 간단하게는 생명보험을 사서요, 사망보험금으로 나오는 금액을 밀리언만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밀리언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입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또는 나의 배우자가 같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금액을 내가 조달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 보죠. 100만 불을요, CRT에 넣었어요. 똑같아요. 그러고 나면 앞서 혜택을 보는 것 중에 소득공제로 당해해 보는 게 14만 불이고, 그게 벌써 한 7만 불 정도의 세액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벌게 되는 생전소득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년 2만 3천 불씩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서 내가 100만 불의 데스 베네핏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만 불씩 매년 프리미엄을 내는 것을 8년 동안 하는 것으로 상품을 사면 대체적으로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100만 불의 사망보험금을 제공하는 플랜을 살 수가 있어요. 이 4만 불은 당연히 첫 해에 내가 세금 줄인 것과 라이프타임 그 인컴의 차이 2만 6천 불 나는 것들을 써서 적용하는 거죠. 얼마 동안? 8년 동안. 그러면 나는 100만 불이라고 하는 추가의 생명보험 상품을 사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줄이면 자선기관으로 100만 불 가는 거에 매칭되는 금액만큼을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 그러면 여기 CRT 그림에서요, 다 동일하고 100만 불까지 주고 여기서 실제로 60만 불 어치의 차이, 왜 39만 7천 불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였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근데 CRT 플러스 아일릿을 했을 때는 100만 불이 또한 자녀들에게 사망보험금으로서, 그러니 실제로 자녀들에게 가는 금액 면에서도 60만 불만큼 더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CRT 다시 돌아와서요, 60대 초반에 이와 같은 큰 highly appreciated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해의 소득공제, 그쵸? 소득세 절세,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라이프타임 연금과 같은 성격의 그런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후에 자선기관을 통한 내가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일릿을 통해 실제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상속 대금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소득공제 혜택, 양도소득세 절감액 또 이만큼 CRT 플랜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대비 큰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생전소득에 있어서도요, 4만 6천 불씩 받는 것 대비 7만 불 받는 것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선기관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없지만 나는 100만 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제공하는 상속 금액 역시도 39만 7천이 아니라 100만 불이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냥 더 좋아지는 거. 모든 게 더 좋은 거예요. 언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캔디데이트였을 경우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베스트 캔디데이트이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두 충족되면 명백한데, 그러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명백하진 않겠죠. 이만큼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좋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어떤 얼마만큼 더 좋으냐에 있어서의 차이는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이 CRT가 제공하는 혜택을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봤다라는 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